실험 2에서 측정한 반응 시간 결과인데요. 저자들은 감정적으로 불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반응 시간 지연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즉, 육교 딜레마에서 사람을 밀어버리는 행동에 적절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때 말입니다. 예상한 대로 감정 일치 반응 때보다 불일치 반응일 때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지연되었습니다. 반면 모랄, 임퍼스널 그리고 논모랄 조건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머지 두 조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일 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그림 3을 볼까요? 음, 조건과 반응 유형에 따른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랄, 퍼스널 조건에서는 적절하다는 반응에 대한 시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죠. 하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 확인된 영역에서 모랄, 퍼스널 조건의 경우 모랄, 임퍼스널과 논모랄 조건에 대해 확실히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활성이 증가한 세 부위들은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부위였고요. 행동 측정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모랄 퍼스널 조건에서 감정 관여가 커지고 또 감정 간섭에 의한 시간 지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맞았다는 점이죠. 또한 이 시간 지연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간섭 효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동반되는 현상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논문에 strongly suggest 하면 굉장히 강한 주장입니다. 그보다 조금 덜한 시사점으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impersonal 조건에서의 의사결정은 non-moral 딜레마의 그 과정과 더 유사한 처리 과정을 밟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는 도덕 철학이 풀기 어려운 상황을 찾다 보니까 등장을 했고요. 철학적 난제가 된 이유는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한 명의 희생을 선택하면서 육교 딜레마에서는 희생을 거부하는 현상에 대한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수수께끼로 여겨진 이유는 이런 대부분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수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충분한 이론이 과거 없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서 저자들은 감정 반응의 개입 여부가 의사결정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심리학적인 설명이지 철학적 설명은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해석은 규범적이기보다는 설명적인 결론이라고 의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딜레마들에서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더 옳거나 그러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이 연구에 사용된 딜레마들을 결정하는 요소로 감정 처리 과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주된 핵심적 주장은 이겁니다. 감정 반응의 행동에 대한 영향이 가장 강력할 때는 의사결정이 감정과 불일치할 때라는 겁니다. 사실 실험 1과 2에서 감정에 대한 뇌의 영역을 찾아내고 거기에 변화는 이미 밝혀진 부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조슈아 그린의 어떤 독특한 주장은 실험 2에서 나타난 모랄 퍼스널 딜레마에서 사람들이 다른 결정을 하는 참여자들의 시간 지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그 저자들의 부가적인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이 연구에서 증명된 것은 도덕적 결정에서 감정 개입에 따른 시스테믹 베리에이션, 체계적 다양성이 있다고 합니다. 트롤리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특징과 또 감정 관련 뇌부의 활성 패턴과 또 감정 반응, 음, 아, 의사결정 반응 시간의 패턴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의 체계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도덕적 맥락의 어떤 특징을 구분하는 방법론적인 제약을 퍼스널과 임퍼스널 행위라는 구분을 사용해서 크게 분류했죠. 이 논문은. 이 퍼스널, 임퍼스널 구분은 이 연구 결과에 도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구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약간 양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자들은 이 구분이 퍼스트 컷으로 매우 유용하고 감정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심리 과정의 본질적인 성격을 찾아내는 중요하고 예비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그 도덕적 의사 결정을 구현하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집단적이거나 개인적 삶에서 겪게 되는 좀 더 복잡한 딜레마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구분이 되는 요소를 알아냄으로써 도덕 심리학의 주류인 전통 합리주의와 조금 더 최근의 감정주의 사이에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한 철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수수께끼의 일반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그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우리가 내리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그 실천적인 설명이 이 논문 이후에 조슈아 그린이 계속 쌓아가는 듀얼 프로세스 시어리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또 그린 스스로도 현실 정치와 이슈의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어쩌면 조슈아 그린이 원하는 그런 질문이고 또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만.